자, 이제 여러분들과 경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저 경계 조건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여기에 경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경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장을 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전기장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전기장을 구할 때는 균일한 매질 속에서 전기장을 구했어요. 우리는 균일한 매질 속에서 전기장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경계라고 하는 자체는 매질이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닌 거죠.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계라고 하는 자체는 매질 자체가 두 개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매질 자체가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를 경계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경계를 뜻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경계라고 하는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매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질은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냐면 유전체와 유전체가 됐던 또는 도체와 유전체가 됐던 또는 도체와 자유공간이 됐던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매질로 이루어진 영역에서 이제부터 전기장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학습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했던 거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추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추측을 했겠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걸 거예요. 틀림없이 전기장 자체가 경계면에서 아무렇게나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기장 자체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경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경계라고 하는 자체는 매질 자체가 하나,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경계면에서 전기장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경계 조건 문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다 쓸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를 추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추측들 해봤어요? 이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매질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저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매질 한쪽에서 전기장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른 매질 속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다른 매질 속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전 경계 조건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면 쉽냐면 전기장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기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태양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떴을 때 틀림없이 태양빛이 쭉 하고 날아와서 물에 부딪히게 되면은 물까지 이렇게 물속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태양빛 자체가 꺾이는 굴절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자체도 태양빛도 실제는 전기장이고 이거는 전자기파의 일종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매질 속에서 경계면에서 굴절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도 쓰여요. 이런 것들이 저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계 조건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고 그 경계 조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조건 자체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듯이 산수로 접하면 안 되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실험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실험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계면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래쪽을 여기를 매질 1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위쪽을 매질 2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매질 1의 유전율을 입실론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매질 2의 유전율을 입실론 2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서로 다른 매질인 거예요. 매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이쪽을 뭐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공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 내에서 지금 빛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빛으로 예를 들게요. 빛이 전자기장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지나갈 때예요. 바로 그런 조건 내에서 우리가 조건 자체를, 경계 조건 자체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쓸 거예요. 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 T라고 쓴 거는 접선 방향인 거예요. 접선 방향인 거고, N이라고 쓴 거는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노말 방향인 거예요. 법선 방향인 거예요. 접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를 이원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이 접선 방향이에요. 그리고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경계면의 수직한 쪽, 바로 이쪽이 법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것처럼 접선 방향 플러스 법선 방향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대수적으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매질 1과 매질 2에서 전기장 1과 전기장 2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건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루프를 A, B, 그리고 B, C, C, D,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이제 실험 모델을 이해가 갔을 테니까 저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쭉 한번 논리전개를 해서 이 두 가지씩을 구할 수가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거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있는 사고실험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이거를 이제부터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전기장을 여기 탄젠셜 방향과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수적인 방법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예요. 이 원이라고 하는 전기장, 그러니까 매질 원 속에서의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원의 여기 노말 방향, N으로 쓴 건 노말 방향이에요. 이렇게 쓴 거는 이 원의 접선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노말 방향 플러스 접선 방향. 이것도 똑같아요. 위쪽도 매질 2니까 이 2일 거예요. 근데 이 전기장을 접선 방향과 여기 노말 방향,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식은 그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도대체 뭐를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체 내에서 여기가 왜 0일까요? 먼저 그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인 거고 여기가 왜 0일까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잠깐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 식 자체는 전기장과 점이사의 관계를 배울 때 거기에서 나왔던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공부를 해봤던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논리전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식 자체를 이 루프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이 루프가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쪽 식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이만큼을 빼고 여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만큼이 뜻하는 게 어떤 걸 뜻할까요? 만약에 좀 더 단순하게 보려고 한다면 여기 인테그랄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인테그랄이 있고 여기가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dl, 길이에 대한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취한 적분이 있어요. 뭘 뜻해요? 여기는 정의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정의의 정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체를 길이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전위의 정의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A점을 여기라고 하고 B점을 이쪽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전위를 여러분들이 구해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B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전위를 구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전위는 어떤 값을 가졌어요? 전위는 0이었었죠? 왜 0이었었어요? 이때 전위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먼저 경로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오게 되면은 이때 한 길 자체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길 자체가 없어서 이때 전위는 0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여기는 전위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은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그 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체가 보존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존장, 전기장은 보존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구간별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갖고, 그리고 이제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전에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전기장의 회전이에요. 전기장의 회전도 0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자체는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스토크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전개를 시켜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식에다가 스토크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면적분이 될 테고, 이쪽에 길이적분이다. 선적분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로를 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올 테고, 크로스 프로덕트에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올 테고, 그리고 가로를 닫고, 그리고 여기는 벡터가 나오는데, 원래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값이에요? 전이는 이거는 스칼라 값인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곱이 들어갈 테고, 이쪽을 면적을 잘게 잘라 미소 면적 벡터로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치워주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뭐를 한 거냐면 스토크 정리를 여기를 전개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테그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에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 2,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은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전기장 자체를 여기 턴을 잘게 잘라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거를 전체를 다 접근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스토크 정리였었잖아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지금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전기장의 회전은 당연히 0일 테고, 바로 이렇게 두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이제 전개를 시켜보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만큼을 여기에다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A에서 B 구간, 그리고 B에서 C 구간, C에서 D 구간, D에서 A 구간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눠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로 가니까 A에서 B 구간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때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위쪽에 있는 전기장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방향이에요? 여기는 접선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질은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쓸 때 매질이 2인 전기장이고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해서 T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 텀은 이렇게 똑같고 여기도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B에서 C라고 하는 구간은, B에서 C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어느 방향이에요? 노멀 방향인 거죠? 법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 방향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돼요. 뭐냐면 틀림없이 여기에서 B에서 C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반은, 이만큼 반은 여기에는 법선 방향의 전기장인데 여기는 매질 2를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부터 아래쪽으로 C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만큼 부분은 법선 방향은 똑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매질 1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전기장 자체가 실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매질 2를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뒤에 매질 1을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 2로 나가는 숫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화를 안 시키고 그냥 노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C에서 뒤쪽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어떤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인 거죠. 그리고 전기장은 어느 쪽 전기장인 거예요? 전기장은 매질 1을 통과하고 있는 전기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C에서 D라고 써주고, 그리고 매질 1이니까 1의 전기장인 거고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1에다가 T자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길이성분도 우리가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D에서 A로 올라가는 구간, 여기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법선 방향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선 방향인데 이쪽도 똑같이 여기 B에서 C를 통과할 때처럼 매질을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 매질을 통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투 매질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기호 처리를 할 때 D에서 A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다가 원투는 붙이지 않고 그냥 노말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길이 요소도 노말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잘 알 테고 여기 접선 방향에 도트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같으니까 1로 해서 우리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테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스칼라로 처리해서 여기는 전기다. 지금 위쪽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접선 방향에 매질 2를 통과하는 전기당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길이를 만약에 여기를 델타 W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델타 W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반은 지금 매질 2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반은 매질 1을 통과를 해요. 바로 이건 그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매질 2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방향은 노말 방향이에요. 그렇죠? 법선 방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B부터 C까지 길이를 여기 델타 H라고 한다면 반만을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반만을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2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만큼 밑을 통과를 할 때는 이때는 매질 1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 노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질 1을 통과하는 전기장인 거고 방향은 노말 방향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1에다가 N자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길이는 전체 길이의 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체 길이의 반이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부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호는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를 일반적으로 잡을 때 좌표를 이렇게 잡을 때 증가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에서 마이너스로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구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구간인 거죠. 여기는 플러스를 생략하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써줬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구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구간 여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전기당 자체가 요건 거죠? 그쵸? 요거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 부분의 전기당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전기당 자체는 어느 쪽을 통과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매질 1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선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쓸 때 접선 방향이고 여기가 매질 1을 통과하는 전기당이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길이는 여기가 델타 W예요. 여기서 W라고 했으니까요. 델타 W라고. 그리고 이때도 방향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A에서 B 쪽으로 오는 게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에서 A로 올라가는 구간만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도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D에서 A로 올라가는 데는 반씩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말 방향인데 반은 여기가 매질 1을 통과를 하고 반은 매질 2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매질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매질 1의 노말 방향인 거고 길이는 반반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매질 2에서 노말 방향으로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손자 이만큼은 여기 없어져요. 여기하고 없어질 테고 그리고 이놈하고 이렇게 지워서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이쪽만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공통분모 자체가 여기 길이라고 하는 여기가 가로변 길이가 공통분모니까 그걸 우리가 빼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델타 H가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요식이 0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완 전기장 아래쪽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접선 방향과 그리고 위쪽을 통과하는 매질 2를 통과하는 전기장 자체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필드의 접선 승부는 경계면에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말을 쉽게 풀이를 하게 되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 방향에서 에너지 자체가 연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연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신경을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윤리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D필드와 E필드 사이의 관계에서 D필드하고 그리고 E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같으려면 여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D필드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전율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주고 여기 뜻 자체는 이쪽은 연속적인데 그쪽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유전율의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D필드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에서 불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여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만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전기장 자체가 여기 거리에 따라서 적분한 여기 전위 자체가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위 자체가 경로에 무관한 성질이 있고 바로 그리고 한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0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자체는 전기장의 회전 자체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요.